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어제도 강력한 폭풍이 일리노이주에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란 마음인데요. 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일대에서 무려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고요. 오헤어와 미드웨이 공항의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될 정도로 이번 폭풍의 여파가 큽니다. 이 시카고 남부 외곽 지역이나 인근 서부 지역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가스관이 손상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한 차례의 폭풍우가 일리노이주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이 돌풍을 동반한 폭풍우는 시속 곳에 따라서 80에서 100마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상경보를 받을 수 있는 이 앱 등을 다운받으셔서 날씨 변화를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예보된 폭풍 그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이 폭풍우와 관련된 소식 정리해 드리겠고요. 요즘 이 전쟁 또 기상 이변 등으로 여행 계획 세우기가 좀 망설여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엠투어의 마테오 대표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이 엠투어가 오픈 13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4일 연속으로 악천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은 아이오와주에서 발달한 폭풍이 오늘 다시 일리노이주 북부로 이동하면서 악천후와 함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풍의 이동 시각이 시시각각 변경될 수 있지만 악천후가 예상되는 주요 시간대는 오늘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경 여러 카운티에 심한 뇌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일리노이주의 디칼브, 라살, 그런디, 켄타키, 켄달, 윌 카운티 그리고 인디애나주 북서부의 뉴턴 카운티 등입니다. 기상청은 기상 조건이 어제와 다르고 이 상층부 바람도 어제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돌풍은 빠르게 이동하는 소나기나 뇌우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장시간 지속되는 강풍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네이도와 유사한 파괴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회전이 아닌 직선형 강풍이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폭풍이 이번 주 마지막 폭풍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지역의 2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대 시속 10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5시 현재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윌 카운티 동부 그리고 쿡 카운티 남부, 올랜도 팍 남부 인근에서 EF1 등급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쿡 카운티 남부와 윌 카운티 동부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 폭풍은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어제 시카고 도심의 일부 고층 건물에서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네이비피어에서는 방문객들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했습니다. 윌리스 타워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한때 이 지하로 대피하라는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이 오헤어 공항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편 이번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디애나주 북서부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표현할 만큼 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 포티지의 오스틴 본타 시장은요, 어제 오후 3시경 여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동을 자제하고 또 경찰과 소방당국이 피해 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력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포티지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무려 29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과 인디애나주 북서부의 여러 학교가 오늘로 예정됐던 개학 첫날 일정을 어제 발생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취소했습니다. 오늘 개학을 취소한 학교 중 대다수는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돌풍을 동반한 이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입니다. 인디애나주 포티지, 일리노이주 홈우드 등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라고 하네요. 이 학교 당국은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을 취소한 이유로 정전 사태 또 강풍 폭우로 인한 시설 피해를 꼽았습니다. 지역 경찰서장이 단일 폭풍으로 인한 피해 중 최악이었다고 언급한 이 인디애나주 포티지 지역의 경우는 오늘 수업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이번 주 남은 기간의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고 했던 파나마 선적 선박에 헬리콥터 미사일을 발사해서 통항을 저지시켰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이란 항구로 항해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고 해서 미군이 조타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선원들이 미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면서 미 해군 헬리콥터가 화물선 기관실로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현재 봉쇄를 위반하려고 했던 상선 55척에 대해서는 다른 항로로 안내하는 한편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선박 3척은 무력화시켰고 2척은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미립국자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남서부 국경에 최소 1200마일에 달하는 1, 2차 장벽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미국 남서부 국경 전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은 실제로는 기존 장벽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데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었습니다. 러시아에 4년 넘게 억류가 돼 있던 로버트 길먼이 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해병대원이었던 길먼이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 같은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하고 러시아가 대가로 러시아인 석방 등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1년간 해병대에 몸담았던 길먼은 2022년 1월 러시아 보로네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그가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길먼은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합법적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등 3곳을 상대로 제2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면서 지역 내 서류 미비자들에게 학비 감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미국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서류 미비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각 주가 오는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주 선거관리 당국들이 사소한 실수조차도 중간 선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권자 명부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주로 주정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정보와 사이버 보안 경고를 공유하는 등 이런 지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 법무부는 지난달 50개 주 선거 담당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남아있는 것을 고의로 방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한인 2세 후보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전체 표의 98%가 개표됐던 오늘 새벽 이 발표에 따르면 크롤리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의 득표율로 39.4% 정말 근소한 차이죠. 이 표를 얻은 이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지난달 미국의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7월 기준 집계일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국립해양대기청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76.89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뭄으로 중부의 흑먼지 폭풍이 이어져서 더스트볼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1936년 7월의 기록도 넘어선 것입니다.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매우 습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뇌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80도, 내일 흐리고 역시 뇌우 예보되어 있고요. 최고 77도, 14일 역시 흐리고 뇌우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기상이변 등으로 여행 계획하실 때 많이 염려가 되시죠. 특히 해외여행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현재 생길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M투어의 마테오 대표님을 만나 뵙고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M투어가 13번째 생일을 맞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하고 저희 M투어 가족분들 성원하에 저희가 뜻깊은 13주년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하루하루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 M투어가 지난 14년 동안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때까지 저희가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견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13년 되셨으니까 M투어 오픈하시고 코로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특히 여행업계에는 좀 치명파였는데요. 13주년을 맞으시면서 좀 그때 생각도 나셨을 것 같고 감회가 맞습니다. 남다르시겠어요?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갖고 또 저희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또 너무 힘들지 않냐면서 이렇게 체크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계속 저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투어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힘들 때도 그래도 저희는 그분들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현지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유럽도 갔다 왔고 페루도 갔다 왔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지난 13년을 돌아보실 때 M투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난 13년 동안 좀 M투어가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여행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 저희는 늘 그거를 시장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손님들 입장에서 좋은 여행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다른 여행사들한테도 약간 본보기가 돼서 좋은 상품들을 만들려고들 많이들 요즘은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뿌듯하고 또 보람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행에도 좀 트렌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좀 이제 조금 저렴하면서도 뭐 쇼핑이 있더라도 이제 가시는데 요즘은 이제 한 번 갈 여행이면 조금 더 편안한 숙소에서 편안한 음식을 드시는 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히려 저가 상품들은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디럭스한 상품들이 지금 뜨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한국 분들 여행 가시면은 무조건 여러 군데를 방문해야 된다. 찍고 소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면들이 지금 좀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가서 현지에 가서 체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나 아니면 그 문화를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트렌드이긴 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사진 한 장 찍고 또 장소 이동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여행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 한 번 나가시면 거기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뭐 1년에 뭐 젊은 분들은 한 번씩은 가시고 뭐 은퇴하신 분들은 1년에 뭐 두세 번도 가시는데 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크게 연연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최근 전쟁,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여행업계 참 어려운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돌아보실 예. 때 좀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뭐 기상 이변 때문에 날씨도 굉장히 더워져서 여행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시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여러 날씨 때문에도 그 비행기들 캔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현지의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파업이라든지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든 편이죠. 그러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직접 다 감당을 하셔야 되고 여행사를 통하신 분은 이제 여행사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올해 유럽은 뭐 계속 덥다 하는 소식들이 있었지만 해마다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네, 많이들 찾으시는 서유럽의 상황이 여름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계절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이 여름철이 힘들어진 건가요? 이제 보통 서유럽 하면 스페인, 이태리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들은 이제 거의 100도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또 서유럽 특성상 이제 호텔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에어컨이 없는 곳들도 꽤 있어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가시면 조금 싸기는 해요. 비행기표 빼고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좀 편리함을 더 원하시니까 날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좋을 때를 많이 찾아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즌이 좀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격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 더워도 갈 사람은 가나 봅니다. 네.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방학 때기도 그렇죠. 해서 네. 자녀분들이랑도 많이 가시고 개별적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유럽 특히 시도 때도 없는 파업이 있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여름철에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그분들도 쉬어야죠. 그때 파업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공항 파업이라든지 항공사 파업을 좀 은근히 여름에 시작해서 이제 레이버데이까지 이제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이제 항공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 관련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파업을 해요. 호텔까지도 뭐 파업을 하니까요. 자, 이전과는 달리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자 보험도 좀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예기치 않은 상황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좀 네. 기억에 남는 가장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행자 하시는 분들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많이 권해드리긴 해요. 여행자 보험을. 그래서 그 여행자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신 분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저희 투어들이 디럭스다 보니까 좀 가격들이 10,000불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들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어를 참석을 못 하시는데 보통 이제 뭐 며칠 전이나 뭐 몇 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보험으로 처리하셔가지고 100%다 환불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괜찮아서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예, 이런 경우에도 여행자 보험이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 여행자 보험은 이제 뭐 비행기 결항이라든지 취소, 그다음에 뭐 수화물을 잊어버렸다든지 딜레이가 돼가지고는 뭐 몇 시간씩 공항에 있다든지 그런 경비들까지도 요즘은 여행자 보험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여행을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것까지 커버되는 보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뭐 여기 계시는 미국 분들도 여행들을 많이들 가시니까 여행자 보험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아마 살펴보셔서 그 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제적으로 여행 중에 현지에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케이스도 종종 발생하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중간중간마다 뭐 아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잦은 뭐 조그만 사고들이 일어나면 현지에 있는 병원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나라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뭐 병원비를 아예 국가에서 대줘가지고는 여행자들이 부담을 안 하는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개별 보험들이 있으셔서 그 보험으로는 또 그 나중에 와서 청구하면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 이 이란과 미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바로 그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랬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뭐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공격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중동 지역의 사정 어떻습니까? 특히 이집트와 요르단 여행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상반기쯤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런 중동 지역은 아예 이제 여행을 못하게 금지가 돼 있고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지고 그다음에 카이로나 룩소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나이 반도나 국경 인근은 뭐 나오라는 그런 권고 단계이긴 하지만 그 이집트 내에서의 관광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요르단은 조금 계속 와치하는 중이긴 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광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랑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그걸 이제 보고 있죠. 이번에 그 이집트 특히 박물관이 오픈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보셨나요, 대표님?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오픈을 안 했고 그해 12월에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은 안 갔고 요번에 이제 가죠. 가서 이제 저희도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지. 예, 저도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규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다녀오시면 제가 이 이집트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좀 꼭 따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잘 둘러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가보신 나라는 어딘가요? 제가 어느 정도 좀 편한 데가 남미다 보니까 뭐 남미 같은 경우에 페루 같은 경우에 저 마추픽추는 제가 세워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26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126번? 예. 눈 감고도 가시겠는데요? 그야말로? 그쵸. 제가 거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루 지역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파타고니아 지역도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북유럽을 여기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북유럽도 지금 저 개인적으로 갔던 것까지 한 20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여행을 계획할 때 아무래도 심사숙고해서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왕이면 내가 가는 계절에 맞는 곳, 그곳이
뭐 여름에 제일 좋다, 가을에 제일 네. 좋다. 좀 그런 사전 지식이 있으면 여행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네. 생각하시는 계절별로 그래도 가기 최고로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일까요? 봄, 언제 여름, 가을, 가요? 겨울을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봄은 우선은 저는 유럽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름은 좀 많이 덥고 또 이제 가을쯤으로 가면 또 추워지기 때문에 봄에는 뭐 이태리,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쪽 서유럽 쪽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아이슬란드 같은 거 경우 좀 시원하게 즐기실 네. 수 있으니까 예, 아이슬란드 아니면 저쪽 알래스카 쪽 그쪽도 여름에는 추천해드리고요. 비가 조금 오긴 하는데 그리고 남미는 이제 반대쪽이니까 남미 쪽 가셔도 굉장히 좋은 날씨로 좋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가을에는 어느 곳을 가도 다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그 한국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을이 봄보다는 좀 나은 게 이제 황사도 없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제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고국을 많이 방문하시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가을이 제일 좋은 날씨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은 캔쿤도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곳을 네. 많이 찾으시니까 캔쿤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남미는 이제 여름이니까 그쪽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뭐 파타고니아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역시 가을이 어디를 가도 맞습니다. 좋은 계절이군요. 네, 뭐 덥지도 않고 물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철보다는 조금 덜하니까 좀 나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시카고도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단풍 최고예요. 그렇죠. 시카고. 네. 예.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13주년 기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M투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M투어의 마테오 대표님 만나 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